군산시 어청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전북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15명의 재산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215억여 원을 신고한 최경식 남원시장이었습니다. 도내 관련 기관 단체장과 기초의원 재산 변동 내역도 공개됐습니다. 우리 지역 시 군의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남원시와 전북대가 서남대 폐교 부지에 전북대 남원 캠퍼스 건립을 공동 추진합니다. 남원시와 전북대는 남원 캠퍼스를 미래 항공과 외국인 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전북 지역 광역기초자치단체장 15명의 재산 현황이 공개됐습니다. 단체장 대부분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공직자는 215억여 원을 신고한 최경식 남원시장이었습니다. 정명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도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 14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42억 3천여만 원이었습니다. 15명 가운데 6명이 10억 원 이상을 보유했고 11명의 재산이 늘어났습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28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지난번보다 1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부동산 재산이 다소 늘었지만 예금이 감소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시장 군수 가운데 신고 재산이 가장 많은 공직자는 최경식 남원시장입니다. 215억여 원을 신고했는데 이번 재산 공개 대상자 2037명 가운데 7번째로 많았습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20억여 원으로 2번째였고 최운식 장수군수와 심덕섭 고창군수, 이학수 정읍시장이 10억여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재산 변동폭을 보면 황인홍 무주군수 재산이 3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이학수 정읍시장과 신민 임실군수가 2억 원 이상 늘었습니다. 단체장 4명만 재산이 줄었는데 이 가운데 유희태 완주군수가 7억 원 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경우 채무를 갚아 재산이 10억 원 정도 늘어났지만 총액은 마이너스 5,900여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재산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주가 변동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전라북도 관련 기관 단체장과 기초의원 재산 변동 내역도 공개됐습니다. 우리 지역 시군의원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이나라 기자입니다. 남원의료원과 같은 유관단체장 6명과 도내 시군의회 의원 197명의 재산 내역도 공개됐습니다. 우리 지역 기초의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정읍시 이복형 의원 재산이 65억 3천여만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성재 임실군의장은 37억 2천여만 원, 김두래 부안군의원이 27억 6천여만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손종석 순창군의원은 마이너스 1억 4천여만 원으로 가장 적게 신고했습니다. 지난번보다 재산이 늘어난 의원도 있습니다. 이병철 김제 시의원은 6억여 원 증가한 7억여 원을 신고했고 김광수 부안군의장은 3억여 원이 늘었습니다. 정상철 경읍시의원과 임정호 고창군의장도 3억 원 넘게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전라북도 의회 국주영 의원의 경우 지난번과 비슷한 2억여 원을 신고했습니다. 전라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따르면 도내 공직 유관단체장과 기초의원 203명의 평균 신고 재산은 7억 5천여만 원, 지난해보다 1,300여만 원 늘어났습니다. 또 이들 가운데 64%인 129명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재산 증가의 주된 요인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과 주가 변동 등을 꼽았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나라입니다. 남원시와 전북대가 서남대 폐교 부지에 전북대 남원 캠퍼스 건립을 공동 추진합니다.
남원시와 전북대는 남원 캠퍼스를 미래항공과 외국인 분야 전문 교육기관으로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와 전북대는 30일 남원시청에서 지난 2018년 폐교된 옛 서남대 부지를 활용한 전북대 남원 캠퍼스 설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양 기관은 이곳에 드론과 도심 항공교통과 관련된 학과를 중심으로 한 남원 캠퍼스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서남대 부지가 공매를 계속 진행을 해왔고 200억 선에 지금 머물러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건 리뉴얼 작업을 하게 되면 한 100억 정도 더 추가적으로 소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현재 규모는 한 300억 정도 생각 가지고 있고요. 현재 부지만 가지고서는 부족하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그 부지까지도 지금 현재 매입을 검토를 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학교 캠퍼스의 범위를 좀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대는 농생명 바이오 분야와 외국인 관련 학과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설립 시기와 학과 규모, 인원 등은 앞으로 전담 조직을 만들어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이 학과를 좀 더 개편하고 이렇게 할 생각인데 이 교육부의 허가를 우리 학과 증설을 하거나 개편을 하는 것은 이제 간소화되긴 했지만은 좀 시간이 한 1년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남원 캠퍼스 부지가 완전히 확보되고 건물이 확보되기 전에라도 좀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원시와 전북대는 남원 캠퍼스에 가칭 남원발전연구원을 세우는 데도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호 국회의원과 남원시의회도 이 같은 협력안에 힘을 모으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서남대학교 폐교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들은 전북대학교 남원 캠퍼스와 추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옵니다. 30일 새벽 5시 47분쯤 군산시 어청도 부근 해역에서 규모 2.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앙은 군산시 어청도 남서쪽으로 86km 떨어진 서해 해역으로 분석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아직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 한반도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모두 19차례 발생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소속 전북 의원들의 행보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전북도와 자치단체 중심의 국가 예산 확보가 그동안 정치 행보의 중심이었다면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구 유권자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로 무게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는 건데요. 국회 차원에서 대광법을 비롯해 공공의대 설립 등 전북 발전 동력에 굵직한 현안 해결이 공조하면서도 정부 공모사업과 교부금을 확보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전북 현안과 동네 사업을 해결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건데요. 민주당 초선 의원은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처럼 지역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해결해야 하는 것이 더 높은 점수를 받는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각 자치단체의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며 주민들 주머니에 현금이 지급되면서 단체장들의 인기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며 주민들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찾고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최근 전북 의원들이 확보한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선 사업, 배수 개선 사업 예산들이 작지만 주민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국가정원을 보유한 도시 전남 순천에서 오는 주말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개막합니다. 정원의 삽니다를 주제로 7개월 동안 순천 전역에서 펼쳐지는데요. 10년 만에 다시 열리는 국제행사인 만큼 더 커지고 더 많은 것을 담아냈다는 2023 박람회. 오늘 기자가 간다에서는 박람회의 주제어처럼 순천 사람들은 진짜 정원 속에서 살고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축구장 20개 면적의 광활한 잔디광장, 오천 그린광장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가두는 저류지였던 곳인데요. 박람회장과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도심 속 저류지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한 자연 속 광장으로 탈바꿈됐습니다. 넓은 광장 주변으로는 공동주택과 상가가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순천 도심 한가운데 공해를 흡수하는 허파가 생긴 겁니다. 오천 그린광장 옆으로는 그린 아일랜드가 펼쳐졌습니다. 이곳은 불과 8개월 전까지만 해도 차가 다니던 아스콘 도로였습니다. 시민들에게 동의를 구해서 도로를 막고 장장 1km 구간에 잔디를 심어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뛰어놀 수 있는 정원이 조성됐습니다. 광장과 그린 아일랜드 사이로 생태하천인 동천이 흐르고 그 위를 작은 배 하나가 지납니다. 이번 박람회의 핵심 콘텐츠 정원 드리모입니다. 친환경 전기배에 탑승하면 도심 속 정원을 조망하면서 국가정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원 드리모에 탑승하면 2.5km 길이의 물길을 배 위에서 즐길 수 있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도심 정원의 경관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박람회 핵심 콘텐츠로 꼽히는 체험입니다. 정원 드리모의 종착지 국가정원에 도착하면 대자연의 축소판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정면에 보이는 유리돔 형태의 건물은 국가정원 식물원. 식물의 탄생과 진화 과정을 담은 정원의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원시정원과 열대과수원은 마주하는 것만으로도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식물원과 연결된 다리 하나를 지나면 미래기술의 집약체 시크릿 가든이 펼쳐집니다. 기후위기로 지구에 다시 빙하기가 닥친다는 가정하에 조성된 정원인데 햇빛 한 줄기 없는 지하 공간에서 태양 채광 기술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미래 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시크릿 가든에서 나와 국가정원 남쪽으로 걸어 올라가면 또 다른 풍광이 펼쳐집니다. 넓은 잔디밭 위에 줄지어 자리한 캐빈하우스. 전 세계 최초의 1박 2일 머무는 정원 속 가든스테이입니다. 이곳에서 숙박을 결정하면 국가정원을 내 집 앞마당처럼 편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가든스테이 숙박객들은 국가정원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박람회장 곳곳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정원의 해질녘과 밤, 동트는 새벽을 누구의 방해도 없이 오롯이 만끽할 수 있습니다. 동천 밑으로 지는 노을을 감상하면서 대자연 속에 스며드는 듯한 색다른 감상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국가정원의 밤은 낮보다 더 환하게 빛납니다. 193헥타르 면적의 국가정원과 도심정원이 화려한 조명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정원을 따라 오천 그린광장과 그린 아일랜드를 넘어 동천까지 형형색색의 불빛이 또 다른 매력의 밤의 정원으로 안내합니다. 오늘 순천 도심과 국가정원 곳곳을 둘러보면서 순천 사람들은 진짜 정원 속에 살고 있음을 체감했습니다. 오는 4월 1일부터 7개월 동안 펼쳐지는 2023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 대자연의 축소판을 순천에서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부안군 주산면 행정복지센터가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부안군은 30일 주산면 행정복지센터 개청식을 권익현 부안군수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신청사 광장에서 열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63억 원을 들여 신축한 주산면 행정복지센터는 3층 규모로 경로당 카페와 농민상담실, 건강관리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부안군은 청사 신축과 함께 청사 주변을 매입해 정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부안군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최한 꿈의 댄스팀 거점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주말과 방학에 무용 캠프를 운영하고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에서 공연 진행, 댄스팀 정기 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꿈의 댄스팀은 부안 지역의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춤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